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 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정 탑3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현지 시간 기준 4월 22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 1분기 실적에서 그칠 게 아니라 현재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타개할 거고 어떤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 관련 업종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실적과 컨퍼런스 콜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의미를 두어볼 수 있을 거고, 가뜩이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연이 끈끈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꽤나 중요하게 증시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등 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군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 절대 놓칠 수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국내 주요 인사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 거냐 여부를 우리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재무장관과 한국 장관과의 회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건지. 이번 회의의 경우는 미국 재무부에서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고 먼저 대화를 하자고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이 좀 다뤄질 수 있다는 쟁점을 가지고 이번 주는 증시에 대한 다양한 체크포인트를 좀 꼽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21일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오늘도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었던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나누어 볼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월을 향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점점 좀 그 세기가 세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파월을 해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단순하게 파월이 독단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백악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내는 듯한 모양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패드는 독립기관의 포지션을 두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포지션인데, 현재 백악관에서는 이제 현재 연준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 가시화시키고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못을 박으면서 파월 해임에 대한 운을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도 기존의 기조가 어땠었냐, 내가 원한다면, 내가 파월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계속 표출을 한다면은 파월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 이런 뉘앙스를 비춘 게 보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조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무서운 거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파월을 내친다, 단순하게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트럼프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시 어떤 기관이 되었건 모두를 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표현도 일부 언론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가지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여부를 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발언인데요. 간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난주에 어떤 이유든 간에 양측 중 한쪽이 전쟁의 종식을 어렵게 만든다면 중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간에 SNS를 통해서 한 말을 마지막으로 좀 가져와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 이번 주에 합의를 기대한다, 미국과 함께 큰 돈을 벌자, 부연 설명은 따로 없이 딱 이 정도 문구만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채찍과 당근을 모두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양국이 과연 어떤 내용을 밝힐지 여부가 꽤나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작용을 할 것 같냐? 저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관세로 인한 대표적인 기업들의 공식적인 입장들이 나오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관세를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의 경제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거고, 이 경제적인 혼란에 대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과 기업들의 전략일 겁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M7 실적 시즌이 이제 점점 더 시장의 수면 위로 드러날 거고, 관세가 결국 주식시장에 초래하는 직접적인 부작용은 다양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들도 이번 주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한미반도체 등등 증시의 투심을 왔다 갔다 만들 수 있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땠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업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여부가 증시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주간, 그리고 이제 4월, 5월 달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 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정 탑3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현지 시간 기준 4월 22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 1분기 실적에서 그칠 게 아니라 현재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타개할 거고 어떤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 관련 업종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실적과 컨퍼런스 콜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의미를 두어볼 수 있을 거고, 가뜩이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연이 끈끈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꽤나 중요하게 증시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등 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군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 절대 놓칠 수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국내 주요 인사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 거냐 여부를 우리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재무장관과 한국 장관과의 회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건지, 이번 회의의 경우는 미국 재무부에서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고 먼저 대화를 하자고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이 좀 다뤄질 수 있다는 쟁점을 가지고 이번 주는 증시에 대한 다양한 체크포인트를 좀 꼽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는 이러한 변수들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증시의 불확실성이 겁을 먹게 되는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토대로 증시가 올라갈 거고 불확실성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할 게 점점 생겨나고 있다 라는 기조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수가 상수로 변해가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쫄 게 아니라 배팅을 해야 되는 시기임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이번 주 투자 전략과도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저희 AP도 이번 주에는 정책 수혜주 매집을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북이나 관세 관련 등등 저희가 단기적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더더욱 비중을 좀 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정치 장세가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막 급하게 엄청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어떤 순환매가 연출이 될 것인가, 이거를 첫 번째로 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환매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이진욱 전문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STO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1순위로 꼽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가지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공식적인 진입은 하지 못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쉬움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드는 생각은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하다기보다는 4월 그리고 5월 장세에 대해서 더더욱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는 한 30거래일 정도 남았고요. 재미있는 장세는 지금부터 20 내지
25거래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대로 계속 자금을 빠르게 순환을 시킬 거고, 이번 주에 저희가 진입할 종목은 플러스 20%의 수익률을 목표로 진입을 할 거니까 다들 준비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시장의 순환을 이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테마는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입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매매했던 기억이 있는 테마인데, 현재 증시의 순환을 바라보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수급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책 순환매에 대해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대북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점, 그리고 동일한 구간에서 횡보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어진다고 해서 눌리려는 기조가 세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보단 지켜주려는 의지가 더 강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편입해볼까라는 생각들이 꽤나 있고요. 민주당 정책 인사들 중에서는 대북 관련된 활동이 좀 있었던 인사들도 저희가 좀 있다고 확인을 했었는데,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입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계속 강조를 드리는 AI입니다. 저희가 1순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라는 종목인데, 이건 꼭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 저희가 매집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해도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은 AI에 대한 모멘텀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 대로 이 기업이 대장이야 라고 모멘텀을 다 세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분명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게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GPU를 구매하고 LLM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고정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확인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유효한 기업들 중에서 모멘텀이 더욱 센 종목들이 확인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지 보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에어레인을 비롯한 탄소 포집, CCUS 관련주들, 이거는 민주당에서 언급이 되면서 분명한 기준봉을 세우고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던 테마예요. 이거는 제가 막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1차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현재는 뭐 원전이나 관련된 전력 발전들이 꽤나 부각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다음 순환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책적인 언급은 다시 한번 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방산이나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첨단 방산 시스템이나 뭐 선택적 모병제, 이런 식으로 미래 방산 기술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실제로 관련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드론이나 위성 관련된 산업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예 수급을 확인하면서 단기로 접근을 하거나, 이제 이번 주에 한국과 미국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방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 뒤에 들어가거나 포지션을 조금 더 확실하게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차분하게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테마군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단기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코나아이와 같은 지역화폐 관련주들, 이거는 사실 큰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재명 정책에 대한 순환매를 가지고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뭐 대주주 매도에 대한 내용이나 테마,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은 한번 빠르게 흡수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5개 테마 정도를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순환을 확인해보면서 진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인 순환매에 대해서, 대선 장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여부는 이제는 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깔아둘 것들을 좀 깔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의 1차적인 목표 기간은 6월달입니다. 재미있는 장세는 5월 말까지를 예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말, 6월까지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응하면 되겠다.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대로 돌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매집을 들어가는 것들은 6월까지의 구간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는 오르는데 내가 보유한 거는 안 오르네. 그러니까 증시의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만 놓고 보면 코스피도 지금 최근 낙폭에 대한 거를 대부분 만회를 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거래대금이 쏠리는, 그리고 거래대금이 부재한 현상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 점점 늘어나던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줄어든 게, 반등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증시는 오르는데 체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 일수일 거고요. 가뜩이나 정치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막 2월, 3월에부터 사놨던 게 정치주가 많진 않잖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정치주도에 쏠리면서 모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수급이 정치로 쏠리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AP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AP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되거나 뭐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다거나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스윙 중장기로 갖고 있는 게 중소형 테마, 한번 떴다가 죽으면은 끝도 없이 죽는 테마,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대선이나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거나 뭐 실적이나 모든 걸 바라봤을 때 언급이 계속 더 됐으면 되었지 안 될 수가 없는 테마 위주로 저희는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순환은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기적인 것들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런 4월달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순환이 돌면 돌았지 잊혀질 수는 없는 테마 위주로 저희는 순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유 종목들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시를 보는 관점은 간단해요.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눌린다고 하면 크게 한번 눌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눌린다고 해서 쫄 게 아니다. 지금은 눌린다고 하면 그에 대한 더 큰 기회를 잡아야 될 때다. 이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게 저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정말 만약에 이 관점이 제가 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방송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지난주부터 지금 해외 언론들이나 국내 해외 타픽 기사들을 보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중국에서 먼저 연락을 했느냐, 시진핑이 먼저 연락을 한 거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된다 라고 나름대로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한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관세 전쟁에 대해 볼 때 증시의 낙폭이 컸던 거는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중국과의 불확실성을 둔 낙폭을 우리가 절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증시가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모든 걸 믿는 건 아니겠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이 아니더라도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놓치면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은 신호가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에 대한 빈도가 더 활발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자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힘든 월요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